미군이 막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역사상 충격적인 평화조약이 비공개로 최종 조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당국이 이란의 필사적인 음모, 즉 전사한 사령관에 대한 보복으로 대통령 가족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폭로한 지 몇 시간 만에 백악관은 갑자기 군인들의 휴가를 취소하고 대규모 폭격 작전을 즉각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떨어지는 대신 이란 정권 내부에서 충격적인 평화 제안이 유출됐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핵물질 비축분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비판론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합의가 무엇이고 왜 이란인들이 축하하며 미국 내에서 평화에 대해 경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에서는 이 평화 조건들이 공개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에 남았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CBS 뉴스에서 미군 장병들이 메모리얼데이 주말에 휴가가 취소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펜타곤에서 공격 옵션이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란이 트럼프의 가족들을 암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2019년에 암살했던 이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들어보시죠. 트럼프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가 계획한 암살 음모의 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체포된 훈련된 이라크 국적자는 이방카를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그녀의 플로리다 집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란 군사 지도자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뉴욕포스트에 용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카를 죽여야 트럼프 집안에 불태워야 한다. 그가 우리 집을 불태운 것처럼.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 테러 용의자는 여러 미국 및 유대인 표적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고 여러 건의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그게 배경입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대신 어제 토요일에 이란 관리 3명이 사실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세부 사항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이 테헤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이야기를 통제하길 원하고 있고 백악관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어느 정도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악관으로부터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용어들을 들을 때 이란은 거짓말을 해온 전력이 있고 정말 많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실 이 채널만 해도 이란의 거짓말과 허위 정보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개한 AI 이미지들을 반박하는 쇼츠 영상으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원래 이걸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란 언론의 많은 보도를 그냥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직 내각 관료들, 현직 상원의원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까지 이 합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출은 확실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부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부 사항부터 살펴보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협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그는 자신이 중동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과 대화했으며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최종 확정만 남겨둔 상태로 대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란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로 이란을 테러 정권이나 이란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가까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걸프 지역 지도자들, 특히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프 지역은 최근 2달 동안 요격된 미사일, 핵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그리고 물론 석유 인프라가 불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를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합니다. 이제 추진 중인 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란 관리 3명에 따르면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양해각서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미국의 해상봉쇄가 해제될 것입니다. 상업용 선박의 통행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란은 또한 통과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된 전적인 이유인 핵 문제는 이번 양해각서가 서명된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열릴 후속 협상으로 미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이란은 이번 합의 이후 이슬람 공화국의 250억 달러에 동결된 이란 자산이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말하는 합의의 조건들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포기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뿐입니다. 해협을 다시 열고 테러도 중단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란은 제재 완화를 받게 됩니다. 또한 250억 달러도 받게 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금 당장 핵 관련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란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 관리들이 아주 빠르고 공개적으로 축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요일에 나온 공식 입장 중에서는 이게 유일한 성명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인의 생각 속에서 로마는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율리우스 필리푸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동쪽으로 진군했을 때 이란인들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원정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네드린의 조건으로 평화롭게 끝났고 황제도 이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 방식이 평화협정이 임박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일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로 서기 2060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텍스트는 그보다 약 16년 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는 이란 적이 패배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텍스트는 단지 협상을 통한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이중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나온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를 한번 보시죠. 그는 전 국무장관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만약 이 조건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즉시 전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저 위커스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위원회 소속 선임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합의를 에피퓨리 작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같은 말을 했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란에서 나오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란의 선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고위급, 고위직 관리들이 이 거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래를 수락하지 말라고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은 상원의원들과 전직 관리들이 실제 세부 사항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당신과 내가 보고 있는 같은 보도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세부 사항은 우리가 읽는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한 후에 실제로 미국 측에서 더 많은 세부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실제로 뉴욕타임스와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처음에 이 거래에 대한 이란 측 조건을 보도했던 매체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명의 미국 관리가 제안된 합의의 한 요소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관리는 이번 제안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구체화는 없지만 세부 사항은 추후 협상에서 논의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겠다는 일반적인 서면 약속은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왜 이란인들이 이 세부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합의에 근접했을 때 제 생각에 한 달 전쯤이었는데
테헤란에서는 IRGC 지지 세력과 지지자들로부터 실제로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권 지지자들은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공개적으로 우라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이란이 이미 우라늄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사실일 순 없으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에 따라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대중 앞에서 강해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통제 가능한 문제로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협상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은 협상을 포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곧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많은 동맹국들이 지금 미국의 행동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파키스탄 총리로부터 나온 성명도 있습니다. 그 성명은 지금까지 합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주요 중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 실패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재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런 협상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란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쟁 전 오만이 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그건 파키스탄이 협상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어쨌든 이 성명을 살펴봅시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보여준 비범한 노력과 오늘 일찍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냅니다. 원수 사이드, 아신부니르가 통화에서 파키스탄을 대표했으며 그의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의는 현재의 지역 상황과 진행 중인 평화 노력을 어떻게 진전시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로 평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조만간 다음 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성명과 파키스탄의 기존 발표들을 보면 저는 파키스탄이 이슬라마바드에서 평화회담 개최에 더 관심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도 관심받는 것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슬라마바드에서 평화회담이나 평화회의를 했을 때 전 세계가 그 도시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공개된 저희 시리즈 팟캐스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즉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